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난주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GPT-5 네. 정말로 지난주에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은 이런 사실들 다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반응은 좀 엇갈린다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통 해외에서 서비스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혁신은 없었다. 네. 그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놀랍고 정말 이 기능이 거의 뭐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꾼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너무 기대감만 높았고 별거 없네? 라는 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오픈 AI GPT-5 나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8월 7일에 이제 GPT-5가 나오게 됐고요. 이제 챗GPT의 기본 모델로서 이제 전면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는 뭐 GPT-4, 5 아니면 그 안에 뭐 O3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엔 GPT-5라고 하는 하나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띵킹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버전만 이제 깊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나눠지더라도 이게 그냥 쓰시는 분들은 그냥 GPT-5를 썼을 때 AI가 알아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하는 버전을 알아서 쓰고 또 더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좀 비싼 모델을 쓴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골라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 측의 이제 주장을 보면 수학이나 코딩이나 추론에서 대폭 향상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주머니 속에 박사를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벤치마크 점수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를 고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출시되고 나서 한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평가가 완전히 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SNS나 이제 또 이런 커뮤니티가 이제 글로벌로 있는 레딧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기대 대비해서 체감이 너무 좀 적다. 예를 들면은 산수 맞춤법도 실수를 한다. 뭐 이런 피드백들도 있었고 이게 정말로 좋은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BBC 같은 언론에서도 이 너무 큰 기대감을 심어줬던 게 오히려 패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혁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번 GPT-5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부 유저들은 예전에 내가 썼던 9 버전 돌려줘 이런 성토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샘 알트먼이 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의견을 예. 적극 반영을 해서 예. 주말에 9버전을 다시 살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가 정말 극단으로 갈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보다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하나 봤는데 지금 이 GPT-5는 뭔가 수동 변속 기어를 타던 차가 갑자기 자동 변속 기어로 바뀐 느낌이다라고 누가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예전에 그게 스틱으로 모시는 분들은 야 스틱의 맛이 있다 이래가지고 속도를 쫙 낼 때 1대에서 2대 팍팍 바꾸고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은 그냥 D를 놓으면 알아서 얘가 기어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 내가 정말로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이 모델도 썼다가 저 모델도 썼다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알아서 골라주는 녀석이 만족도를 못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할 때는 뭐랄까 고사양의 그 챗GPT 네.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저단 기어 넣고 사용했었는데 네. 이놈은 그냥 뭐 가벼운 질문을 했는데도 답을 왕창 해놓고 막 그런가 보죠. 반대예요, 반대.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좀 똑똑한 지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똑똑한 지능을 안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제가 이제 AI 관련돼서 할 때 추론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챗GPT의 4, 5 모델 말고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뭐 5, 1, 5, 3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이런 모델들을 고르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골라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알아서 골라주는 자동 변속 기어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첫날에 이튿날에 이 자동 변속 기어가 자꾸 오류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이 약간 수준 낮은 AI를 써도 좋은 거는 좀 저렴하게 썼으면 좋겠잖아요. 예. 근데 실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오픈 이제 GPT-5에 아주 추론을 안 쓴 아주 낮은 모델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벤치마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GPT-5에서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추론 모델을 쓰게 됐을 때는 되게 성능이 좋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그걸 골라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걸 쓸 거잖아요. 근데 고르는 옵션이 없이 그냥 하나로 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료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유료로 내가 이것저것 수동으로 골라서 쓰셨던 분들한테는 야 이거 별로네? 라고 이제 느꼈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말투나 여러 가지에서 요즘에 또 이 GPT한테 약간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얘가 나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거나 사력 있게 얘기하나 근데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GPT-5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환각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환각. 예.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환각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말투나 내용들 역시도 약간 조금 객관적이거나 좀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는 얘한테 질문해서 되게 사력 있게 나오거나 친절하게 나오거나 이런 말투의 느낌도 좀 달라지니까 네. 사용자들이 갑자기 이거 내가 쓰던 거랑 너무 다른데? 똑같은 서비스가 아닌데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지난 버전도 같이 쓰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GPT-5를 냈는데 다른 옵션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샘 얼트먼이 이제 바로 8일에 커뮤니티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너네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내가 기존의 사용자들을 너무 무시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무시해서 다시 롤백을 하는 기능을 같이 넣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T-5에서 옵션에 들어가면 예전 버전도 다시 고를 수 있게 바뀐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사용자가 이제 7억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쓰는 것들을 참 맞춰주긴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네.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간의 평가도 궁금하지만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오. 왜 김덕진 소장에 대해서 모르지? 그게 섭섭했군요. 보통 이제 이 오픈 AI 챗GPT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이름 넣거나 물어보는 이런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검색하는 시스템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챗GPT가 초창기에는 그냥 얘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조합을 해서 해주다 보니 할루시네이션이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서치 GPT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면 제가 김덕진 소장님한테 알려줘 이러면 이거를 이 챗GPT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bing.com이라고 하는 데에서 API를 연결해서 검색을 한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알고리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검색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걸러지거나 정제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GPT-5는 제가 질문을 하면 검색을 하고 그 검색한 걸 한 번 더 여기서 파싱하는 과정을 거쳐서 요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첫날에는 이런 혼선이 있었는지 아예 정보도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써보니까는 나오긴 나오는데 출처나 맥락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가 그 GPT한테 뭔가 검색을 시키면 대부분의 결과들이 국내 것들은 약간 블로그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에 있는 그러니까 2차 검색물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예.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 유명하거나 보장되어 있는 사이트를 좀 검색하려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예. 예를 들면 제 이름에 대해서 뭐 김덕진 소장에서 알아봐줘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뭐 블로그에 누가 쓴 거라든지 예. 아니면은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물 중에서 뭐 일부 웹 링크돼 있는 걸로 갖고 왔다고 치면 이번에는 일단 학교 사이트에서 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 그러니까 출판사가 아니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저작물들. 서점 예. 서점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향후에 우리가 GPT를 쓰거나 GPT 리서치를 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특히나 한국어에서는 좀 제가 보니까 국내 사이트들을 상대적으로
못 읽는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GPT 자체적으로도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서 예.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상으로 봤을 때 공식 문서나 뉴스나 대규모 신뢰도 있는 출처를 좀 우선시하고 예. 예를 들면은 카페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은 좀 우선순위 좀 밀리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지자체 웹사이트나 정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보안이나 구조사항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크롤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웹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가져와서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운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로직들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형태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엔진이 하나로 통합되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문을 더 잘해야 돼요. 아, 예. 그건 불편하다. 예, 왜냐하면 질문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수동 기어를 고를 수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얘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추론 모델 고르고 이거 뭐야? 그러면 얘가 알아서 고민을 해주는 거를 맞아요. 제가 안 써줘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민을 시키려면 얘한테 질문을 하는데 생각을 해서 답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은 좀 검색을 해서 답변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AI가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너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바꾼 걸로 다시 질문을 해 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으로 통합이 됐지만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형태고 예. 바뀐 거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통합되는 모델들은 향후에는 다른 서비스들도 다 공통적으로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관리 면에 있어서나 사용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쓸 때는 여러 가지 고르는 것보다 하나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는 건 맞지만 예. 쓰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 좀 양극화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을 더 뎁스 있게 하거나 제대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놀라운 버전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난 몰라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 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좀 특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I의 그동안 장점은 척하면 척이고 탁하면 탁인 면이 많았는데 AI에게 이제는 야, 너 생각 좀 하고 대답하라. 그럼 사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네. 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궁금합니다. 이 챗 GPT-5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교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나는 탁하고 탁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GPT 엔진이 탑재된 다른 AI 서비스를 쓰면 그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GPT 모델이 더 똑똑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똑똑한 모델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가 질문의 깊이나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를 많이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기본 범용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 하면 잘 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수님이 이제 또 AI 관련 검색을 하실 때 요즘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 GPT-5가 나오자마자 모든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퍼플렉시티, 커서 뭐 개발하는 페이지 이런 거에 다 GPT-5가 붙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GPT-5의 검색이 좀 힘든 사람은 그냥 퍼플렉시티 같은 데서 질문을 하면 얘는 그 맥락을 쪼개는 거는 GPT-5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까처럼 프롬프트를 열심히 짜가지고 그걸 내용을 주고 검색은 이 퍼플렉시티가 더 잘하거나 네. 아니면 개발을 할 때도 GPT-5 안에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 약간 맛보기식은 되지만 완벽하게 끝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예. 서버 세팅이나 이런 것들 예.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커서 같은 서비스에 붙여서 쓰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얘기 드리느냐? 예. 우리가 쓰는 챗GPT는 한 달에 그냥 2만 원, 뭐 3만 원 내면 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서비스 형태는 다 API, 그러니까 쓰는 건당 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비즈니스 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게 GPT-5가 이 API 비용을 아주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쓸 때는 개인으로 쓸 때는 월정액으로 쓰지만
기업들에서 나 GPT-5에다가 이 엔진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여서 쓸 거야라고 하는 이 엔진 비용이 비싸면 네.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싶어도 이 엔진 자체가 비싸니까 다른 거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픈 AI가 GPT-5를 내면서 이 엔진 가격을 클로드보다 조금 더 낮게 이제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오픈 AI 똑똑이 모델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서비스를 만들 때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된 것들은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B2C 사용자들 말고 B2B 비즈니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거 쓰면 너네 서비스 더 쉽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써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실제로 B2B 비즈니스에서 놀라운 결과가 실은 몇 주 전에 한번 있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챗GPT가 어디서든 1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엔트로피, 클로드가 미국에서 B2B 시장에서 오픈 AI를 제쳤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요? 기업용 언어 모델, 특히 어디서냐? 코딩하는 쪽에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는 데는 이미 이 AI를 갖고 쓰는데 기존의 챗GPT나 클로드 기반으로 쓰면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코딩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엔진을 가져와서 예. 코딩을 잘하는 거에 붙여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쓰면은 건당 돈을 계속 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챗GPT보다 클로드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클로드를 많이 쓰고 그게 매출이 나니까 오픈 AI 입장에선 지금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한테 월정액 받는 거 말고 API로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클로드보다 더 싸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코딩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해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변화는 야 클로드 너네가 좀 나왔지만 우리가 다시 기업용 시장에서도 잘 나갈 거야. 그래서 압도적인 가격으로 나올 거야. 라고도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경쟁사들의 치고 올라옴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오픈 AI가 이번 그 챗GPT 5 내놓으면서 뭐 오픈 소스로 개방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실제로 GPT-5가 나오기 조금 전에 예. 오픈웨이트 모델이라는 형태로 네.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오픈 모델이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그건 쉽게 말해서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설치형 모델로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에서도 이제 비슷한 젬마라고 하는 모델을 냈었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설치형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이걸 좀 투트랙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GPT-5라고 하는 가장 좋은 프론티어 모델을 사람들에게 B2B로 싸게 공급하는 방식. 그리고 이 정도 말고 조금 덜 똑똑한 모델은 우리가 너네들 설치해서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걸로 개발을 하면 결국에는 이 오픈 AI 패밀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개발을 무료로 네.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예. 그럼 그럴 때는 GPT-5 비싼 버전을 API로 쓸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형태의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로 내놓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저사양의 모델 만드는 것부터 고사양의 모델 만드는 것까지 전부 우리 생태계 안에 다 편제시키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돈 들어가는 API 비용도 우리가 싸게 해줄 테니 다른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우리가 이 시장 다 먹겠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야, 저 봤는데 못 따라갈 수준은 아닌데? 라고 오히려 얘기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GPT-5가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거는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을 수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봤더니 기능 개선 수준이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보고 국내에서 최근에 보면 KAI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도 야 봤더니 시간 문제지 우리가 해볼만하다. 못 따라갈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화되고 서비스 형태로 가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분들도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오픈 소스 설치형을 냈잖아요. 그럼 예. 그걸 갖고 우리도 당장의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GPT-5의 의미는 뭔가 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준이 나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게 진짜 보급화되고 AI가 우리 대중에 더 풀릴 수 있겠구나. 예. 모든 서비스에 AI가 녹아 들어가겠구나.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으로서 이 오픈 AI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내놓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매일매일 개선되고 있는 형태들이 과연 이제 이 서비스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샘 알트먼 역시도 본인이 시장에 내놨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바로바로 개선하는 형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시장이 이제 제대로 된 프로덕트 서비스 시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언제 우리 한국의 그 뭐랄까요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다는 네. 그 AI 생태계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